캔디 마니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너무 귀엽다고 했던 사과 트레이 몰드 기억하시나요? 이걸로 제가 꼭 이걸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요. 혹시 뭘 만들지 미리 눈치채셨던 분? 오늘은 아주 새콤달콤해서 입에 침이 고이는 레진아트, 하지만 절대 먹을 수 없는 사워젤리 시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고!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뉴 구멍 몰드. 지난 영상에서는 2개를 써서 제가 단축 구멍을 만들었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만 쓸 거예요. 왜냐면 말이죠, 바로바로 시계 구멍으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 구멍 몰드는 8mm 사이즈가 아주 시계 부품이 짠 것처럼 정확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진짜 손쉽게 어떤 몰드든 시계로 변신시키기가 쉬워진 거죠. 또 오늘은 말랑 투명한 젤리 컨셉으로 제가 만들어 볼 거라서 이액형 크리스탈 레진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큼지막한 큰 사이즈 작업을 할 땐 UV 레진은 절대 비추천 아시죠? 무조건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서 자연적으로 굳는 이액형 레진을 사용할 겁니다. 처음에 저는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맑은 투명 사과 젤리 만들어야지 싶어서 레진 조색제를 조금만 넣어서 투명하게 뒤가 비치는 빨간색 레진을 만들어서 부었어요. 이대로 8시간 굳히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진짜 예쁜 사과 젤리 같은 색감이 완성이 됩니다. 구멍도 크리스탈 레진으로 만들어도 진짜 깔끔하고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진짜 요물 몰드입니다. 그런데 시계 부품이 잘 들어가는지 테스트해보려고 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반투명해서는 시계 부품이 다 비쳐 보이겠구나. 시계는 불투명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이 트레이 몰드를 정면 부분을 시계로 만들고 싶었어요. 이게 귀엽잖아요. 그런데 이 트레이에 튀어나온 틀 부분에 시계 바늘들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시계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트레이의 뒷부분을 시계 앞면으로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마침 트레이 몰드라서 부품도 틀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딱이더라고요. 이제 틀만 불투명하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불투명한 틀은 이따가 따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동안에 시계에 붙을 숫자들, 요 귀여운 파츠 몰드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줄 건데요. 이 작은 귀여운 하리보 몰드들도 숫자를 대신해서 쓰면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이게 진짜 귀여운 미니 사이즈 젤리 알파벳 파츠 몰드인데 아래쪽에 숫자까지 되게 알차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마침 이 시계 사이즈에 아주 딱이라는 그런 운명 같은 만남? 숫자들은 알록달록 젤리 컬러로 들어가는 게 귀여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컬러 UV 레진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개인적으로 불투명한 비비드 타입보다는 반투명한 물방울 타입들이 훨씬 더 젤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록달록 귀여운 컬러들로 여러가지 젤리 만들어 봤습니다. 이대로 몰드 앞뒤로 램프의 2분간 경화! 그럼 이렇게 아주 귀여운 젤리들이 뚝딱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이 빨간 트레이에 작은 젤리들을 얹어 놓으니까 색깔이 서로 합쳐져서 되게 칙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투명한 컬러를 빨간색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짜잔, 이렇게 하얀색으로 한번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구멍도 아주 깔끔히 나오고 좋습니다. 이제 젤리들을 알록달록 숫자 식에 맞춰서 배치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순간 접착제로 간단하게 위치 고정을 해보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UV 레진으로 붙이려고 했었는데 이 이액형 레진이랑 UV 레진은 완벽하게 붙지 않아서 떨어지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접으로 붙여봤는데 다 붙이면서 이제 깨달았죠. 이거 어차피 전체 사포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쓸쓸하게 다 붙은 젤리들을 피해서 사포질을 하고 있는 마니. 아니, 어차피 오늘의 제일 킥인 재료를 쓰기 위해서는 이 시계랑 젤리 전체에 UV 레진을 한 번 더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액형으로 만든 시계 본체랑 이 UV 레진이 서로 조금이라도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본체에 지금 사포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페인 사포질 한 부분에 UV 레진이 조금이라도 스며들어서 서로 더 부착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모형 슈가 파우더. 진짜 설탕가루가 아니라 미니어처 등에 사용하는 모형 슈가 파우더입니다. 원래 이거를 쉽게 쓰는 방법은 묻힐 부위에 UV 레진을 얇게 도포하고 그대로 슈가 파우더 통 안에 그냥 찍어내면 짜잔! 이렇게 귀여운 사워 젤리가 뚝딱 완성돼요. 하지만 시계의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아마 위쪽에 가루를 충분히 뿌려준 다음에 털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꼼꼼히 모든 곳에 UV 레진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설탕가루를 위에 충분히 솔솔솔솔 뿌려줄게요. 다 되었으면 틀을 잡고 탈탈탈탈 털어주면 짜잔! 요렇게 사랑스러운 대형 사과젤리 완성! 진짜 너무 진짜 같아서 한 입 베어 물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다간 이빨이 다 털릴 수 있으니까 눈으로만 맛있게 드세요. 설탕을 좀 더 털어준 다음에 이대로 UV 램프에 굳혀주기만 하면 됩니다. 굳은 다음에 초반에는 손으로 좀 털어주면 고정되지 않은 가루들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뒤로 갈수록 좀 덜해져요. 그래도 아주 완전 안 떨어지게 하긴 쉽지 않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고정하겠다고 슈가 파우더 위에 UV 레진을 한 번 더 바르면 슈가 파우더가 투명해져서 사워젤리 특유의 하얀 느낌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시계 옆부분까지 젤리 느낌이 나면 귀여울 것 같아서 옆면까지 작업 중인데 이것도 사포질을 좀 하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짠! 아주 완벽한 사워젤리가 완성되었으면 이제 시계를 만들 차례입니다. 이 시계 부품에 벽걸이 고리까지 연결해서 구멍에 넣어주면 마치 원래 이게 시계 몰드인 양 아주 사과 트레이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너트로 부품이 안 움직이게 꽉 조여주시고 시침, 분침, 초침 순서대로 이 홈 크기에 맞춰서 꾹 눌러가면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바늘 부분이 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서로 엉키면은 시계가 안 돌아가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 귀여워서 언젠간 꼭 써먹어야지 다짐만 하고 있었던 이 커틀러리 시침을 드디어 한번 써보는데 진짜 이 젤리 탁상시계 완전 찰떡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몇 년을 존버한 것인지. 그리고 위에 UV 클레이로 이파리 비즈까지 한번 달아봤어요. 요렇게 화이트 애플 젤리 버전이 완성되었는데 제 마음 한켠에 자꾸 빨간색 사과 젤리 시계가 포기가 안 됐었나봐요. 네. 결국 하나 더 만들어 왔습니다. 파스텔 코랄 컬러로 아주 진한 불투명 사과시계. 이건 타령하자마자 바로 사포질까지 해줬어요. 여기에 숫자 젤리들을 아까처럼 반투명한 걸 올려주면은 색깔이 다 죽어버릴 거라서 숫자 젤리들도 비비드 타입을 써서 불투명하게 만들어줬어요. 조금 덜 젤리 같긴 하지만 그래도 빨간 사과시계. 저 말고도 아쉬우셨던 분들 계시죠? UV 레진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발라주고 슈가 파우더 솔솔 뿌려서 털어주면 짜잔! 생각보다 더 귀엽던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버전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뚝딱 시계바늘까지 조립해주면 귀여운 사워젤리 사과시계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사과젤리 탁상시계를 만들어봤습니다. 딱딱하다는 건 알지만 뭔가 만지면 젤리처럼 말랑말랑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시계의 킥은 트레이 몰드로 만든 거라서 굳이 뒤에 받침대가 없어도 안정적으로 책상에 딱 세워지는 귀여운 완벽한 탁상시계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뒤에 벽걸이 부품도 있어서 벽에도 얼마든지 걸 수 있는 거죠. 아, 제가 오랜만에 또 귀여운 시계 만들어서 너무 신이 나네요. 여러분도 귀여운 젤리 시계 하나 만들어보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